네, 김경수 지사 건과 관련한 민주당 움직임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김 지사 구속에 대한 민주당의 정면 대응. 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은 건 지나치다는 지적부터 판결의 정치적 맥락을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김 지사 구속 직후에 구성한 대책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주민 최고위원을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으로서 보복 판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한 그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번 판결이 굉장히 허술하고 또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과 특검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양형 자체도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당하고 또 말이 안 되는 판결이 이루어진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성창호라는 담당 부장판사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판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제3자가 판사를 또는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상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 놓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 간의 체크 앤 밸런스를 전제로 해서 권력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또 행정부는 마찬가지로 다른 두 기관을, 그리고 사법부는 재판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다른 두 기관의 작용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국회에서의 법사위 같은 것의 활동 내용을 좀 보시면 주로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이하다거나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한 가지 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심재철 의원 쪽에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발부된 적이 있어요. 체포 구속 영장도 아니고 판결도 아닙니다. 그냥 압수수색 영장인데 그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찾아가서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합니다. 항의를 하죠.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입장과 별개로요. 그 성 판사가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하면서 비교적 공정한 판결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옹호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판결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판결에 대해서도 저희 당은 비판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부분인데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런 비판이 사실 정확한 비판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이후에도 보면은 그런 특활비를 상납받았던 사람들이 연이어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지적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성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받았고 일정 부분 시인도 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까? 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등장을 하고요. 법관들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있었습니다. 정은호 게이트 관련돼서. 그때 이제 여러 법관들이 관여되면서 법원의 평판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당시에 영장을 담당했었거든요.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를 좀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자 이 성 부장이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보고를 했던 사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는 판사라고 판단을 했다면 선고가 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경수 지사의 사건이 처음에 시작될 무렵만 해도 사법농단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질 않았죠. 방금 말씀드렸던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도 사실 최근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님.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왜 예. 진작 그러면 기피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사건이 시작됐을 때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문제제기했지만 기피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로 기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아마 법원은 더 거부하겠죠. 왜냐면은 즉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니까 재판을 못 받겠습니다 하면 나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순간 이 담당 부장이 사법농단의 주축 세력으로 법원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판단은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피 신청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 부분들, 뭐 선고가 갑자기 연기된 부분, 또 양형 기준을 넘어서서 선고가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또 뭐 증거의 그 어떤 직접 증거의 능력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선고 연기 또 양형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양형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 56건 정도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예.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법원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1년 6월이 최고형입니다. 그런데 2년이 선고돼서 그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고 홍준표 전 지사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현직 도지사의 경우에는 그 도정의 공백을 우려해서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네. 사례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양형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판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허술하고 또 증거에 의해서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예. 증거도 그렇고 뭐 유무죄를 떠나서 형량이 너무 세다. 특히나 법정 구속이 됐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고요. 네. 판결의 구성이나 판결 내용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간단히 저도 이제 판결문 핵심적인 어제 부분만 구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읽어봤는데요. 예. 직접적이고 물적인 증거가 거의 없이 드루킹 관계자의 진술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 나갑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드루킹과 드루킹의 관계자들은 김경수 지사를 상당히 적대적으로 대했었어요. 마지막 네. 막판에는요. 적대적인 당사자의 진술은 당연히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그런 적대적인 당사자의 발언의 가치는 굉장히 가볍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적대적인 당사자들의 발언이 매우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전제하면서 항상 판단을 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의됐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도 법정에 현출이 됐었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의 증거가 특검이 그 구속된 장소, 즉 구치소를 압수수색했을 때 수첩 기재와 메모장들을 압수수색합니다. 거기 보면은 변호인이 관계자들 차례로 접견하면서 말 맞췄던 정황이 나타납니다. 목차도 똑같고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검은 그걸 확보했는데 특검은 정작 그걸 재판에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들이 그런 게 있네라는 걸 알게 돼서 법원에 저것들 제출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특검으로부터 강제로 받아냅니다. 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술을 협의하고 말 맞춘 정황들이 잔뜩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관계자들의 진술을 탄핵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경력금을 줬다는 부분은 철회가 되기도 하고요. 예. 또는 뭐 시연 현황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리는 진술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로지 그 적대적인 사람들의 적대적 발언이 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나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온라인 정보 보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네, 보냈다는 거기 내용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2016년 11월 9일자는 킹크랩 개발 필요성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016년 12월 28일자는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했다. 킹크랩 완성도 98%다. 그리고 2017년 4월 14일자 온라인 정보 보고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킹크랩 충원, 작업 기사량 300건 돌파, 24시간 운영.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재판부는 이 온라인 정보 보고가 김 지사에게 SNS로 건네졌고
그리고 김 지사가 그걸 확인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물적 증거가 안 되나요? 야, 그 정보 보고가 49건이 된다는 건데요. 네. 이 49건 중에 김 지사에게 확실하게 전달됐다고 판단되는 건 2건입니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11월 9일 정보 보고를 언급하셨는데 그게 바로 검찰이 특검이 주장하는 킹크랩 시연이 있던 날 제공됐다고 주장하는 정보 보고거든요. 맞습니다. 11월 9일자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읽어보면 전달됐다가 아닙니다. 전달된 것으로 보인답니다. 왜 전달된 것으로 보이냐면 드루킹 쪽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특별하게 어떤 물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차도 물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 게 아닙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주장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집권 여당이 사법부 특정 판사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 탄핵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대책위는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안과 법관 탄핵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치 새로이 전에 없던 탄핵 주장을 저희들이 꺼내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보도를 하고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부터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작년 12월에 의총을 열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물밑으로 야3당들과 계속 대화를 나눠오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동영 대표님이나 또는 장병환 원내대표님, 최이배 의원이나 오신환 의원 같은 다른 당 사람들을 수차례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법관 탄핵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또 성창호라는 개인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킨 사법농단에 대해서 지금 수사나 재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법원 내부의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드시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론된 그 성판사를 탄핵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한 적도 없고요. 예. 탄핵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꺼내든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판사에 관해서 지금 사법농단 사건과 연루 관련된 무슨 팩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법관이면 탄핵 대상입니까? 예, 그 헌법에 보면은 탄핵의 예. 이유를 법률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됩니다. 예. 그 영장에 관련된 정보는 국회의원인 저희들이 요청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정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본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빼서 돌린 거예요. 예. 당연히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